자식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뭐 다 겪어봤겠죠. 정말 애들 말 안 들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이 어긋나가지고 지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고통을 주려고 완전히 어긋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그랬던 것 같고 또 저희 애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식과 대화가 하기가 쉽지 않고 말만 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유 내가 이 자식 내가 저 자식들하고 말을 안 해야지 라고 이제 탁 닫아버리죠. 그리고 또 이 정도 선을 훨씬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함부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 목격하고 본 사례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면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걸 아들이 그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결혼해서도 자기 부인에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엄마가 아빠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하면 아이들도 그걸 보고 똑같이 해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아빠를 엄마처럼 무시합니다. 엄마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는 결혼해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긋나고 엇나고 한 거의 원인의 제공자를 따지고 들어가면 누가 나오냐? 그걸 낳은 부모가 딱 나와요. 그럼 부모한테서 배우지 누구한테서 배워요? 가장 큰 거는 부모의 영향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이렇게 떼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운다고 유학을 보내버리거나, 근데 아이들이 유학을 가서 조기 유학 가서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못 되는 경우도 있죠. 너무 부모의 사랑이 그립고 애가 좀 겁이 많고 하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떼어놔버리면 그게 엄청난 억압으로 내면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 잘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을 하고 졸업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한 아이들도 많아요. 실제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졸업을 시켜놨더니 사랑구실을 못하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안 하는 애들 많아요. 주변에 찾아보세요.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어떤 엄마는 남편을 여의고 그 남편에게 나온 그 보험금으로 아이 뒷바라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아이를 의사를 만들어 놨어요. 이 아이가 의사가 되고 한 1년 정도 생활하다가 나는 더 이상 의사 생활 못하겠다. 나한테 안 맞는다. 이제 변호사 될 거라고 이제 때려친 겁니다. 엄마한테 다시 도와달라고. 이 엄마는 실제 딸에게 말은 안 했지만 파출부 생활도 했고 편의점 가서 알바도 했고 식당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딸 뒷바라지 한 거예요. 이 딸은 잘 몰랐죠. 실제 엄마가 이제 고생 끝났나 싶었는데 딸이 또 그렇게 나와서 학비 대달라고 하니까 이 엄마는 너무너무 자존심감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커서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딸 잘못 키웠다고. 네, 맞습니다. 그 엄마가 잘못 키운 거예요. 아이들은 밖에 나왔을 때 살벌한 그 생존 경쟁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아이들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들은 태어나서 바로 상상도 못할 경쟁 체제로 들어갑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강박하고 집착하고 열심히 뛰어가고 독하게 맘먹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움 속에서 대학까지 졸업합니다. 졸업 딱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 계속 공부해라 그러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밥 먹은 것도 지가 안 치워, 옷도 지가 안 개, 책상 서랍 정리정돈도 엄마가 해줘.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근데 아이들을 다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밥도 지가 못 차려 먹고 옷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정리정돈도 못해. 이런 아이들을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죠.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생활 댐댐이를 알려주는 것, 생활인으로서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집 앞은 지가 차려 먹고 세탁기 지가 돌리고 엄마 없어도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 자기가 개고 자기만 정리정돈하고 이런 거는 아이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안 해놓고 난 애들이 나중에 크면 삶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서 안 키운 거죠. 그리고 공부하고 키운 거예요. 그 속에서 경쟁과 강박이 많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문제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속색일 때 정말 나의 속을 망가져 볼 거야 하고 다 새겨놓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에게 무릎 딱 꿇고 부모가 빌어야 돼요.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오고 망가져가고 그리고 충분히 가르쳐 놓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망가져가고 있을 때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사과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 앉혀놓고 부부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사과하면 됩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 탓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집착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라는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각이 돼야 돼요. 그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무릎 꿇고 빌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면 아이는 정말요, 씻은 듯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이 마음속에 애고가 더 이상 붙어있을 이유가 없어져요. 눈녹듯이 사라지고 아이는 방에서 나옵니다. 아이는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자기 삶을 시작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많은 행동, 이것들의 원인 제공자들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이들이 이상하게 행동을 하거나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부부의 삶도 힘들어졌고 가정 전체가 힘들어졌을 때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아이를 앉혀놓고 무릎 꿇고 부부가 절을 하고 사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는 변합니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면 가정이 다시 정상을 회복하고 아이의 삶도 원활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어떤 엄마는 본인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인생이 꼬여서 딸을 지킨다고 함께 인생이 망가져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딸이 힘들어도 엄마가 밝고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딸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고통을 해결해 줄 거라고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딸 옆에 서서 애 밥해주고 챙기고 눈치 보고 하면 아이는 더 망가집니다. 이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이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털고 일어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